제가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무부총장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네, 사무부총장은요 정말 작지만 센 자리입니다. 작지만 센 자리. 예. 그 전에 보면 지금 문재인 새정치당 대표가 그 자리에 친노를 앉히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있다가 반발을 사고 있는 그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무부총장이 항상 이 수면 위로 올라가는 거는 선거를 1년 정도 앞에 두고 항상 사무부총장에 누가 기용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총선과 대선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총선 대선, 이 총선 후보자를 선출하고 대선 후보를 뽑고 전부 대의원들이 합니다. 또 지역위원장의 힘이 가장 셉니다. 바로 이 지역위원장을 선출하고 이 대의원들을 선출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발휘하는 자리, 바로 수석부총장이죠. 수석부총장. 네. 예, 문재인 당대표가 탕평 아까 그랬죠. 사무부총장이 어떤 자리냐? 간단합니다. 막강한 자리입니다. 막강한 자리. 막강한 자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가 사실은 원내 일을 총괄하는 것 같지만 원내 수석 부대표가 모든 걸 사실 지휘하거든요. 예. 야전 사령관격이고 당에서는 당에도 보면 사무총장이 있습니다만은 조직이라든가 조광특이라든가 이런 걸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사무부총장. 네, 알겠습니다. 제1부총장이에요. 막강한 자리인데 막강한 자리예요. 문재인 대표께서 뭐 친노, 내가 친노를 깨부수겠다, 개파 없애겠다 했으면 그 자리에 친노 아닌 사람 좀 앉히면 안 됩니까? 굳이 친노를 앉혀야 됩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 참 닮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제 문재인 서로가 얘기했던 공약을 지금 서로 깨고 있거든요. 예.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현직 검사들 절대 집권하면 쓰지 않겠다.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실 등에 파견 근무 안 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약 다 깼습니다. 문재인 대표 전당대회 내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탕평 인사하겠다. 친노라면 오히려 불이익을 주겠다. 다음 총선 때 오히려 친노를 배제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내년 총선이 1년 정도 다가온 시점에 이 총선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사무부총장을 네 사람을 시키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하다가 불발되면서도 계속 지금 굽히지 않고 있는 이 모습. 오늘 저녁에 또 만난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저녁 8시부터 최고위원회가 열리는데요. 네. 여기서도 아마 그 관철이 되기란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 대표도 자기 사람 있습니까? 자기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알겠죠. 친노는 다 자기 사람 맞습니까? 지금 친노 같은 경우에는요. 뭐. 문재인 대표를 리더로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의 가장 1차적 목표가 뭡니까? 바로 다음 총선에서 다시 한번 금배지를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지금의 현재 국회의원들 2012년 총선 때 누가 공천을 했나요? 바로 이해찬 전 대표, 한명숙 전 대표 친노. 이런 분들하고 문재인 대표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문재인 대표에게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저기 거죠. 1m, 문재인 대표랑 1m 그룹이 있고 10m 그룹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1m 그룹에 뭐 삼철이라 그래서 원래 전해철, 예. 이호철, 예. 양정철. 그래서 2012년 대선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이 삼철을 빼라. 왜 삼철이 갔다가 이상하죠. 왜 또 여기도 문고리 3인방인데 왜 거기도 삼철일까요? 예, 아까 보니까 우리 좋습니다. 예. 조수진 차장 말씀대로 저 욕하면서 서로 닮는다는데 저 정말 닮았어요, 두 분. 예. 여기 지난번에 3인방, 삼철이. 문재인 대표가 갑자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문제 여론조사로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당내에서 바로 얘기한 게 그겁니다. 우리 당 내에도 문고리 권력이 있는 것 같다. 대체 삼철이다. 누구랑 상의해서 문 대표가 그런 제안을 했을까? 예. 굉장히 불쾌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분들이 진짜 중심으로 문재인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지금은 같은 배를 탔다고 같은 봐야 배를 되는 탔다. 거죠. 일단 문재인 대표를 통해서 공천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빚을 졌다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내년 4월 총선 공천권 문재인 대표는 상향식으로 하겠다,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대표가 공천권을 가장 막강하게 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권력 구조가 당 대표가 따로 있고 따로 뽑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표 중심에 훨씬 더 많은 기존의 대표보다 권한이 훨씬 더 막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궁금한 게 저희 보면 문재인 대표께서 무슨 말씀들을 하실 때 보면 세게
친노를 대변하는 듯한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보면 뭐 김현 의원, 진선미 의원도 10m, 20m 그룹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런 거예요. 예, 지금 과거에 예, 97년 이전에 야당은 50년 동안 야당만 해서 여당이 얼마나 맛이 달고 달콤한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뭐 김현 말씀하셨죠. 전해철 이 사람들은 다 청와대에서 행정관 내지 비서관 내지 다 거쳤던 사람이고 권력이 얼마나 달콤한지 알아요. 이 사람들에게 당장 중요한 건 내년 2016년 총선이지만 예. 현재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야당인 문재인 대표가 가장 유력한 2017년 대선 주자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권좌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년 총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문재인 중심 똘똘 뭉쳐갖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자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시 2003년에 사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386 당시에 얼떨결에 30대 중후반에 청와대 가서 일만 하다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권력도 늘어보겠다는 욕심들이 아마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타고 있지 않을까요? 계속 이 저도 문재인 대표는 지금 예. 황 의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 이 지금 대선 후보로 가는 길 또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순탄한 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와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합쳐져서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됐지만 실질적인 구성원을 살펴보면 친노 정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김현 의원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떻게 가야 또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지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 이거 정말 예. 단점입니다. 알겠습니다.